수질 분석 4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류의 광합성 색소, 엽록소, 클로로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클로로필 A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왜 측정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클로로필 A 농도는 식물 플랑크톤의 현존량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물 플랑크톤의 현존량, 이 현존량이라는 그 단어는 생태학에서 오래전부터 어느 한 면적 또는 어느 체적에 존재하는 생물의 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스탠딩 크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농작물을 처음에 연구할 때 일정 면적에 서 있는 그 작물의 양이다, 이런 뜻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태학에서 이 농업에서 시작된 용어, 현존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물 플랑크톤, 그 물에 떠 있는 이 광합성하는 작은 생물들, 이것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첫 번째,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세포 밀도입니다. 셀 덴시티죠. 세포의 수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세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의 모양이 좀 다양하죠. 세포의 모양이 이렇게 구형도 있고, 또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어진 것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된 것들도 있고, 다양한 모양을 가집니다. 어쨌든 이것을 세포를 한 개 한 개 세는 거죠. 그런데 이 세포를 수를 세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겼느냐 하면은, 남조류 같은 것은 세포 크기가 뭐 한 3마이크론, 직경이 3마이크론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조류 이런 것들은 한 30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그럼 길이가 10배라는 얘기죠. 이 길이가 직경이 10배라는 것은 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최적은 100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1000배가 되는 체적을 가지는 그 개체를 작은 것과 동일한 숫자로 센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것을 좀 보정한 것이 세포 최적입니다. 세포 최적. 세포 최적은 생물 최적이라고 해서 바이오 볼륨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세면서 각각의 크기도 재는 거죠. 크기도 측정해서 실제로는 하나하나를 다 측정을 하기는 좀 어렵고, 종별로 대표치를 구해두어요. 종별로 이 호수에서 이 종은 대개 어느 정도 크기다라는 걸 몇 개를 측정한 다음에 같은 종에 대해서는 같은 최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죠. 이렇게 해서 그 모양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최적을 보정하는 것이 세포 최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 최적을 구한 다음에 또 그 비중을 곱해서 습중량을 구하는 것이 있어요. 습중량, 영어로는 wet weight라고 합니다. wet weight. 이것은 뭐냐면 최적이 같더라도 그 비중이 서로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다. 대개 그 세포의 비중은, 플랑크톤의 세포의 비중은 한 1.1 뭐 이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껍질이 무기질로 된 껍질이 있습니다. 규조류 같은 것들은 무기질로 된 껍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껍질도 포함할 수 있느냐, 껍질은 빼는 게 좋다. 그래서 습중량을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그 비중을 곱해줘요. 어떤 종은 1.1, 어떤 종은 뭐 1.2 이런 식으로 해서 습중량을 고려해 줍니다. 또는 건중량을 쓰기도 합니다. 건중량은 뭐냐면 이걸 종별로 수를 세고 또 크기를 재고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여과해 가지고 무게를 재는
그러니까 SS를 측정하는 것과 거의 같아요. SS 중에서 유기물 VSS라는 것이 있죠. 이게 건중량인데 애쉬 프리 드라이 웨이트라고 되는데, 애쉬 프리는 뭐냐면 그 재를 뺀 무게다. 재라는 건 뭐냐면은 그 규조류의 껍질, SiO2 껍질, 무기질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유기물이 아니니까 무게에서 뺀다 이런 거죠. 그 VSS를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태운 다음에 남는 것을 재로 보고 그 무게를 빼주는 겁니다. 특히 규조류 같은 것이 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그 껍질이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껍질을 빼는 애쉬 프리 드라이 웨이트를 쓴다. 그러니까 VSS 측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법이 오늘 공부할 엽록소 A 농도라는 것인데, 엽록소 A는 그 색소입니다. 색소. 그런데 식물 플랑크톤이 대략 한 무게비로 보면 1% 정도를 함유하고 있어요. 클로로필 A라고 하는 색소를. 그래서 이 엽록소 A를 측정하면 거기다 대략 100을 곱하면 건중량, 생체량이 구해진다는 거죠. 이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은 엽록소 A 함량이 한 2배 정도까지 큰 그 변동이 있습니다. 어떤 종은 좀 적고 어떤 종은 많고. 근데 대략적으로 한 1% 정도로 보고 생체량을 구하는 간접 지표로 쓴다는 거죠. 엽록소 A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측정이 아주 쉽습니다. 색소를 가지고 있고 이걸 추출해서 그 측정하면 되니까 아주 측정이 쉽다. 그리고 그래서 감도가 아주 높고 저농도에서 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OC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POC는 원소 분석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인데, 그 물속에 있는 부유물들을 걸러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POC를 측정하는데, 조류 세포 이외에 다른 부유물이 거의 없는 경우에, 드브리 같은 것들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클로로필 농도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가? 호수의 부영양화 평가 기준을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파라미터가 클로로필 A 농도입니다. 이 클로로필 A 농도의 연평균 mean annual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뭐 메디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파이토플랭크톤, 호수에서는 이제 파이토플랭크톤 부유 생물을 조사를 하고, 하천에서는 이 페리파이톤 부착조류입니다. 부착조류의 밀도를 조사해서 부영양화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식물 플랑크톤의 경우는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위 최적당 식물 플랑크톤이 얼마나 사는가이고, 부착조류는 면적당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몇 밀리그램이냐. 부착조류는 그 돌에 붙어서 사니까 면적당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의 밀도로 보면 대략 부용량호의 기준이 한 10 내지 2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이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기준이에요. 이보다 낮으면은 빈용량호, 높으면은 부용량호. 근데 나라마다 조금씩 또는 학자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릅니다. 페리파이톤 부착조류의 경우는 대략 한 10mg per 제곱미터, 이 정도 선을 부용량 하천과 빈용량 하천의 중간 정도 경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호소 수질 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호소 수질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에 클로로필 A 농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한 3등급 정도면은 부용량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mg per 큐빅미터 또는 이것은 결국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와 같죠. 10 내지 20 정도가 대체로 부용량호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등급으로 보면은 한 3등급 이상은 부용량호, 한 1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까지는 빈영양호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클로로필 A 농도는 호수의 부영양화 정도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파라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클로로필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하죠. 클로로필은 광합성 색소 중에 하나입니다. 포토신테틱 피그먼트라고 하는데, 이 광합성을 하는 데에는 색소라는 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색소라는 것은 뭐냐면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흡수하는 거죠. 빛을 흡수해서 그것으로부터 전자를 튀어나가게 해서 전자가 에너지를 가진 고에너지 전자가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분자를 광합성 색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광합성 생물의 색소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수십 종류가 넘습니다. 클로로필만 해도 클로로필 A, B, C, D, F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클로로필을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는 클로로필스 복수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클로로필 A입니다. 이 색소에는 또 카로티노이드, 카로틴계가 있고 파이코빌린즈, 파이코빌린계의 색소들이 있는데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클로로필계, 엽록소계의 색소들은 청색과 적색광을 많이 흡수합니다. 청색과 적색광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그 빛의 스펙트럼에서 청색하고 적색을 많이 흡수하고 이것은 흡수를 하고 가운데 부분, 녹색 부분은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식물에서 보면은 녹색이 반사가 되죠. 반사가 되거나 물속에서도 반사가 되거나 투과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색과 적색을 흡수하기 때문에 녹색을 띠는 그 엽록소 A가 있고, 그 다음에 카로틴계는 이 홍당무의 색깔을 생각하면 돼요. 거기 카로틴이 굉장히 많죠. 카로틴은 약간 그 옐로우 브라운 컬러를 띱니다. 그러니까 옐로우 브라운이니까 초록색도 상당히 어느 정도 흡수를 해요. 그래서 엽록소 A가 잘 흡수하지 못하는 이 초록색 부분도 좀 흡수하는 그런 색소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코빌린계는 이거 색깔이 좀 다양합니다.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고 그래요. 또 빨간색, 파란색을 섞으면은 검정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엽록소계, 또 카로틴계, 파이코빌린계 이런 색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이 클로로필 A인 것입니다. 이 다른 색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그 클로로필 A 외의 다른 색소들은 보조 색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클로로필 A와 보조 색소는 어떤 그 기능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클로로필 A에서는 전자가 튀어나가서 전자가 ATP라든가 NADP 이런 것 그 광합성하는 데 사용이 돼요. 그런데 다른 분자들은 예를 들어서 클로로필 B 이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광합성을 하진 못하고 빛을 받으면은 그 전자를 클로로필 A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클로로필 A는 이 전자를 사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보조 색소들은 그 빛을 흡수해서 그 빛 에너지를 클로로필 A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클로로필 A는 그 광합성의 센터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색소다 하는 거죠. 그 클로로필, 엽록소라고 하는 것은 우선 어디에 있는가? 그 광합성 생물을 보면은 생물체 안에 이 엽록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엽록소가 아니라 엽록체예요. 영어로는 클로로플라스트라고 하는데
덩어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육상 식물의 경우는 이렇게 뭐 고구마처럼 생긴 알갱이들이 있고, 이 조류 플랑크톤의 경우에는 모양이 다양해요. 엽록체의 모양이. 이 구형 세포의 경우는 엽록체의 모양이 이렇게 뭐 그릇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핵함 같은 그런 종류들은 보면은 이게 스프링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막대, 이런 형태의 엽록체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엽록체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육상식물엔 이런 고구마 같은 덩어리 형태로 많이 있는 거죠. 이 엽록체를 보면은 엽록체 안에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여기 그라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알갱이들이, 그라늄이라고 하는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광학현미경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보면은 엽록체 안에 이렇게 덩어리로 보였어요. 덩어리로 보여서 이게 무슨 알갱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전자현미경이 발전이 되고 이것을 잘라서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어떤 모양으로 보이느냐 하면은 이 알갱이가 이렇게 멤브레인이 막 겹쳐진 이런 형태가 있는 거예요. 멤브레인이 막 겹쳐진. 그러니까 책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책처럼 이렇게 얇은 막이 막 겹쳐져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덩어리로 보여서 그걸 그라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라늄, 단수는 그라늄이고 복수는 그라나하고. 그런데 이 멤브레인이 겹쳐진 이 형태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 멤브레인 속에, 멤브레인 표면에 이 클로로필 A 분자가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클로로필 A 분자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필 A 분자뿐 아니라 광합성에 필요한 다른 효소들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멤브레인에 클로로필 A를 비롯해서 다른 광합성하는 분자들을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중간에 이제 클로로필이 있죠. 그러면 빛을 받아서 여기서 전자가 그 다음 분자로 가고 그 다음 분자로 가고 해서 이렇게 광합성 반응이, 일련의 반응들이 연이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만일 그 광합성 반응을 하는 이 분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반응이 잇따라 일어나는데 좀 어렵겠죠. 분자들을 찾아다녀야 되니까 반응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데 모아놓고 그것을 이제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 광합성 분자들이 이런 컴플렉스를 형성하고 붙어 있으면 반응이 아주 쉽게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게 클로로필 A입니다. 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식물 플랑크톤에 보면 안에 이런 다양한 모양의 엽록체 덩어리가 있고, 그 엽록체 안에 보면은 멤브레인이 이렇게 겹쳐 있는데, 그 멤브레인에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 분자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분자 구조를 보면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죠. 길쭉하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 이 부분에 보면은 가운데에 마그네슘 이온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마그네슘, 이런 금속 이온이 붙어 있는 것은 헤모글로빈도 이런 구조예요. 유사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햄 구조라고 하는데, 이 금속 이온을 붙여 놓은 것은 뭐냐면, 전자를 쉽게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전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도록 금속 이온을 붙여 놓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탄소와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와 수소, 산소는 쉽게 전자를 붙였다 떼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다가 이 금속이온을 붙여놓고 전자를 운반하는 캐리어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꼬리가 이제 길게 돼 있는데, 이 길 꼬리는 이 멤브레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멤브레인이 있으면 멤브레인에 클로로필 분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클로로필 A 분자는 모든 광합성 생물의 필수 색소이다.
그리고 모든 그 클로로플라스트에 다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클로로필의 종류를 보면은 클로로필 A, B, C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 기본적인 구조는 같아요. 기본적으로 구조는 그 햄 그룹을 가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데 이런 그 치환기 끝에 치환기 부분들이 조금씩 모양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로필 A, B, C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